2022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수 등 남중권에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영호남 9개 시군 시민사회단체가 추진체를 결성해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촌마을 10여 명의 할머니들이 화가를 꿈꾸며 창작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만 75세인 이들은 본인들의 여가 선용을 넘어 마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순천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고들빼기가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고들빼기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이를 활용한 6차 산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활한 부지 확보가 사업 추진의 최대 관건으로 보고 지주 대표단을 구성해 협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뉴스데스크입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수 등 남해안 남중권을 중심으로 개최하자는 움직임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 영역의 힘을 모아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나가자는 취지로 영호남 추진협의체가 곧 출범합니다. 네, 세계박람회 개최 직후에 이어서 다시 본격화되는 양상인데요. 그 의미 등 자세한 상황 직접 취재했습니다. 영호남 남중권 9개 시군의 시민활동가 4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던 지난 9일 여수시청 대회의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즉 COP 유치를 위해 당장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열띤 논의가 오갔고 시민 추진체 결성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10명 안팎의 공동위원장들이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과 시민활동, 지원 협력 등 3개 분과를 이끌어가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참여 의지를 밝힌 단체만 모두 40여 군데. 호남권은 물론 영남권 시민단체들도 연대에 적극 가세했고 앞으로 각 지역 의회와 경제계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농수포럼의 각 지역 회원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서로 민과 관이 합심해서 COP를 유치하는 것을 국가 사업으로 유치해 오자. 추진위는 오는 24일 본격적으로 깃발을 올립니다. 이곳 세계박람회장 야외 공연장에서 유치 선언식을 겸한 출범식을 열어 시민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예정입니다. 2022년 유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논의의 진전을 서둘러야 할 상황. 늦어도 내년 초 국가사업으로 확정돼야 하고 남해안 남중권 개최의 국민적 공감대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 기후변화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분과 또 박람회 주제 정신이 우리 여수의 남중권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보다 더 당위성과 명분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유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지역을 내세울 계획입니다. 영호남 시민사회의 결속이 여수 세계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며 세계의 이목을 다시 끌어올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청년들의 농업 창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전라남도는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창업과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남 농업기술원 안에 11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비즈니스 센터와 제품 지원센터 등을 갖춘 이른바 청년 창농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곳에서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농업과 결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와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줄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을 앞두고 지주 대표단 구성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부지 확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오는 18일 3차 주민설명회에서 지주 의견 반영과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위한 대표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양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지주 530여 명과 협의 절차에 따라 사업 진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순천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고들빼기가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고들빼기를 활용한 6차 산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산 아래 자리 잡은 넓은 밭에 푸른 잎의 채소가 빼곡하게 자라 있습니다. 쌉싸름한 맛과 향을 지닌 순천의 대표적인 농산물 고들빼기입니다. 뿌리가 상하지는 않을까 농민들은 여름 내 기른 고들빼기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확합니다. 채소 요거 흙 중에서는
요거 킬로 내려와. 자주 안 가서 뽑고 또 많은 데가 있으면 싹 썩어버려. 비가 왔자면 이거 다 속아내고. 순천 별량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들빼기는 한 해 400톤,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수확하지 않고 뿌리가 굵은 것만 골라 몇 달에 걸쳐 순차적으로 출하하는 것이 특징인데 면역력을 높여주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 일대 450여 농가가 연간 16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12월 달까지 계속 캐내기 때문에 굉장히 농가의 소득이 많고요. 2차 가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고들빼기를 이용한 6차 산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고들빼기를 직접 수확하고 이를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엔 지난해에만 3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유래 같은 거 또 성분 같은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이 그냥 김치만 담아서 먹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알고 먹으니까 더 몸에 좋겠죠? 순천의 오랜 특산물인 고들빼기가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 웅천지구의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계획이 도 행정심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모 건설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건축경관 심의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건설사는 지난 2017년 4월 여수 웅천동에 최고 46층의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시 당국이 일반 주거지역과의 거리 제한 규정을 들어 신청을 반려하자 올 초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습니다. 내일부터 여수 돌산대교의 통행이 통제됩니다. 여수시는 교량 보수 공사를 위한 통제 조치가 시작됨에 따라 내일부터 대교를 경유하는 전 노선의 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통제 상황을 모르는 시민, 관광객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정보 전광판과 시 홈페이지, 교통방송 등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개통 35년째를 맞은 여수 돌산대교의 케이블 교체 등을 위해 내일부터 12월 27일까지 102일간 교량 통행 중단 조치에 나섭니다. 네, 7, 80대 시골 할머니들이 뒤늦게 미술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면서부터 삶의 새로운 의미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공동체 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미술 교육이 자리 잡으면서 할머니들 본인은 물론 마을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할머니들 곧 전시회까지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을에 김종수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오전 내내 농산일로 바빴던 할머니들이 마을 회관으로 속속 모여듭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하가님 들어오시네. 아이고 그동안 잘 계셨어요. 미술 수업으로 더욱 끈끈해진 우애 덕에 가족 이상의 정도 느껴집니다. 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들이 그림붓을 들기 시작한 건 올해 봄. 평균 연령 75세의 고령이지만 도화지에 그려내는 열정만큼은 주민들의 감동을 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색깔 쓰는 것도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물감 섞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어떤 그림을 아마 그리자고 하셔도 즐겁게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애초 이 사업은 마을 곳곳을 담아내기 위한 지도 그리기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온 어르신들의 그림이 색다른 감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시회까지 무사히 마친 할머니들도 자신들이 이뤄낸 성과가 뿌듯하기만 합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수업에 참여했던 수고가 이제는 할매 화가란 애칭과 함께 뜻깊은 결실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손이 떨리니까 잣대를 대갖고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림을 그릴 때 마음이 제일로 편했고 또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그리 즐거웠어요. 할머니들의 메말랐던 감성에 단비를 뿌리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역할도 남달랐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 마을 공동체 사업 대상지가 되기까지 땀 흘려 발품을 팔고 기관들의 재능 기부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동료를 이어온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배움의 기쁨을 좀 드리고 그런 여가 생활을 통해서 이런 농촌의 어떤 그 삶이 좀 더 이제 풍요롭고 여유로워지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홍보를 위한 추가 전시회 개최는 물론 주민들의 참여 확대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할매 화가들.
삶이란 도화지에 열정이란 물감을 덧칠한 할매 화가들의 노력이 수학의 계절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곧 그립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네, 여수에 이어 목포에도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개통되자마자 일시적으로 멈추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회사 측에서는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승객들의 불안감은 적지 않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유달산을 지나던 케이블카가 일시적으로 멈춰섰습니다. 멈춤 시간은 20여 초가량이었지만 바다 위에 매달린 승객들에게는 아찔한 공포감이 엄습합니다.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어지러워.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공식 개통한 뒤 이 같은 멈춤 사고는 모두 8차례가량입니다. 5초에서 20여 초가량 멈춰섰지만 케이블카의 결함은 아니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안전요원이 노약자 보호 차원에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문틈에 발이 끼는 등 탑승 부주의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당연히 이제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안전을 하기 위한 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여수 해상 케이블카도 개통 초기 이 같은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며 안전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수의 경우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케이블카 측에서 자치단체와 소방, 경찰, 언론 등의 육하 원칙에 의해서 원인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개통 전 강과했던 이 같은 보고 체계를 마련해 승객들의 불안감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운영사에서 원인을 파악 후에 목포시에 보고를 하고 목포시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민과 언론에게 즉각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지나친 불안감 조성도 문제지만 일시 멈춤에 대한 철저한 사고 원인 분석과 보고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회비와 보조금 유용 의혹이 불거졌던 순천의 모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이번에는 선수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풀려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도교육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 운동부가 10명의 선수를 15명으로 부풀려 등록한 뒤 도교육청과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과다 수령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됨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도 체육회는 학부모들의 회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A코치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강공사에 들어가는 시립도서관의 장서들이 공사기간 중 시민들에게 장기 대출됩니다. 여수시립도서관은 다음 달부터 보강공사를 시작하는 율촌도서관의 장서를 묵히지 않고 활용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원하는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내년 4월 15일까지 장기간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박삼숙 여수시립도서관장은 5만 4천여 권에 이르는 율촌도서관의 장서를 5개월에 걸친 공사기간 중 필요한 시민들과 단체들이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장기 대출을 기획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수협 중앙회 상하 어선 안전조업국이 고흥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고흥군 도양읍 녹동 신항부지에서 개국한 어선 안전조업국은 국비와 수협 예산 25억 원이 투입됐으며 어업인 교육장과 통신실 등을 갖추고 고흥군과 보성군에 속한 어선 3,600여 척의 안전을 지도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어선 안전조업국은 어민들의 안전조업을 지도하고 해양사고 구조를 돕는 수협의 산하기관입니다.